반갑습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이병준입니다. 지금 결혼의 잘못된 전제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자신의 외모가 너무 형편없다고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수준보다 형편없이 낮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그런 경우,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이 꽃 사진들, 야생화 사진들 찍기도 좋아하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꽃을 찍는 것도 좋지만 특히 접사로 근접 촬영을 해서 보면 이 손톱만한 크기의 꽃도 아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작은 꽃도 크게 찍어서 확대해서 세심히 살펴보면 그 생김새나 색깔이나 그 특이한 모습에 많이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찍어보면 그런 재미, 그게 또 사진을 취미로 하는 이유가 되겠죠. 사진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 사진이나 혹은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반응들이 참 재밌는데요. 자, 그런데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인상을 잔뜩 쓰면서 못 나왔다, 못생겼다, 자신에 대해서 막 폄하를 하고 그러죠. 아니, 사진이 못 나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김새 그대로를, 카메라가 거짓말할 리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을 뿐인데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나왔다 못 나왔다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사진에 관한 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다들 고개를 가로젓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어느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절대로 사진 찍지 않는다면서 한사코 카메라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잖아요.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찍은 사진은 내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 찍은 사진일 텐데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 찍는 사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보면 꽤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아마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김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는 결혼 관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외모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면 자기 수준보다 너무 형편없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날씬하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남자분은요, 딱 보기에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하얗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해서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얼굴이 하얀 부분을 칭찬을 했더니 자기는 고개를 흔들면서 얼굴 하얀 게 도리어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처갓집에 찾아갔는데요. 예비 장모 될 사람이 남자 얼굴이 너무 하얘도 너무 하얘 라면서 결혼을 거절하더랍니다. 자, 이 남자 얼굴이 하얀 거, 그래서 정말 겉보기에 이 귀공자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은 환영받을 조건이지 거절당할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만약에 그 하얀 얼굴을 빌미로 결혼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지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낮추면 이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종속적 관계가 되면 관계할 때, 소통을 할 때 정상적인 소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열등감 많은 배우자,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고 또 남에게 말을 할 때,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 좋은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찔러대는 말, 일명 도발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든지 배우자를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늘 열등감 투성이의 그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좋은 말이 오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텐데 하물며 늘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찔러대는 말을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한다? 이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은 마치 뒤집어 놓은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혹은 뒤집어 놓은 양동이로 빗물을 받으려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 관계는 시소처럼 되어야 됩니다. 시소는 가운데 축을 놓고 양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재미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한쪽이 너무 무겁고 한쪽이 너무 가벼우면 아예 꼼짝달싹 안 하기 때문에 시소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나와 배우자의 관계에서 주체와 객체가 확연하게 동등한 레벨로 서 있어야 서로가 교류하고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신뢰가 싹트고 부부간의 깊은 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부부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본 전제는 홀로 선 둘이 홀로 건강하게 선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찾기에도 애를 써야 되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 되는 일에도 애를 써야 됩니다. 결혼이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창조적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연애에는 이 외모가 중요합니다.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이 잘생긴 남자, 아주 예쁜 여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끌렸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 외모는 그냥 평준화되게 되어 있고요. 금세 실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양귀비를 데리고 살아도 3년만 데리고 살면 지겨워서 못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익숙해져서 그렇고 너무 편해져서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그렇게 큰 요소로 결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모가 주는 어떤 그 특성보다 능력과 성품에 의한 그런 것들이 행복과 훨씬 더 크게 직결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성품을 고매하게 고상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외모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외국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들 그런 분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 동양인 스타일, 한국인 스타일, 까만 머리에 아주 고든 머리, 또 수두분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동양인 특유의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작고 이렇게 흔히 찢어진 눈, 이를 가지고 있고 꾸미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수두분하다 못해서 어떨 때는 정말 못생겼다라고 판단될 정도인데 정작 그 여자하고 결혼한 그 외국인 남편들은 바로 그 요소가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 아내는 정말 미인 중에 미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의 기준은 이 통일된 객관성에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그 독특함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형외과에서 비포 모델과 애프터 모델을 제시할 때 이 애프터 모델로 제시되는 분들 우선 보기 예쁜 것 같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요 오히려 도리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쁘다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제품 같아서
더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억지로 얼굴, 몸매 뜯어 고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배우자가 보기에 좋으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 못생겼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여 마스터피스, 즉 글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자신 없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